오늘은 상권 분석 특집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상권을 한번 다뤄보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권의 변화를 이제는 읽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상권들이 전부 다 완전히 새롭게 변한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배후 수요의 몰락이 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상권의 변화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전세가가 계속 내려가죠. 그런데 아파트 매매가는 전세가만큼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2학년도 아는 거예요. 전세가로 아파트 가격을 따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똘똘이 한 채 시대죠.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우리가 아파트 주택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네가 잘났다 못났다를 따졌는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어떤 아파트를 갖고 있냐? 결국에는 똘똘이 한 채죠. 자, 여러분들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특히 대단지 4,000세대 1,000세대가 넘어가면 대단지 아파트인데 만세대, 5,000세대 이런 아파트들도 상가가 재미없는 겁니다. 상가가 재미없어요. 분양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배후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배후 수요가 그렇게 대단지인데 사람이 많은데 왜 배후 수요가 없습니까? 커뮤니티가 등장하는 거죠. 아파트에.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아파트는 커뮤니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세대 아파트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카페도 있고, 지금 키즈, 그런 시설들, 운동시설, 골프, 그리고 카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조중식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가에서 소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 여건 자체가 변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반도체 공정 핵심 불산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집값이 지금 많이 올라간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자, 반도체 공정에서 핵심 시설이 핵심으로 있어야 될 공정 중에 하나가 불산입니다. 이 불산이 상당히 유독물질입니다. 그래서 불산이 한번 누출되게 되면은 폐호흡기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처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암이라든가 이런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큰데, 근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방향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를 보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반도체 공장이 생긴다고 집값 오른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일이 상상을 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집 바로 옆에 반도체 공장 이런 거 생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몰락합니다. 첫 번째가 상권이 몰락하죠. 상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유동인구입니다. 유동인구. 공장이 생기면 유동인구가 늘어납니까? 공장복 입은 근로자들이 지금 상가를 이용합니까? 상권을 이용하지 않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아파트가 몰락하게 됩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이전 정부 전부터 지금 한참 오래 정부 전부터 강남 아파트를 어떻게 잡을까 하는 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강남 아파트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남에 반도체 공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집값 바로 잡힙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전문가들은 이거 거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미풍선생 방송을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집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첨단 시설이라는 첨단 소재 이런 걸 가지고 부산의 공장을 만들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부산은 금융만 내려오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작용하죠. 상권은. 자, 상권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런 사태가 생겼죠. 이미 생긴 일이지만 이태원 추모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압사 사고가 일어났는데, 자, 여기서 건물주가, 지금 사업주가 지금 장사 안 된다고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기소까지 됐는데, 이것이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은 처벌을 받지 않는 선에서 끝났는데, 자, 이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였지만
상권에 굉장한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거다. 그래서 상권은 굉장히 뭐다? 네, 민감하다는 겁니다. 민감도라고 하죠. 우리가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집값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이런 사고가 나도요, 사실은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되면 공장이 들어올 때는 집값에 굉장히 영향을 주지만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단순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상권에는 굉장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문제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와 상가 투자를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상권 같은 경우는 상권은 이렇게 민감하고 아파트는 이렇게 민감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데, 상권은 주기가 있습니다. 변동하는 주기. 상권이 변화를 하죠. 사실 아파트도 변화를 합니다. 근데 상권은 어떻게 됩니까? 10년마다 주기가 변동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키친파동이라고 하는데, 키친파동, 주글럭파동, 콘드라티에프 파동이 있는데, 아파트는 뭐죠? 30년 이상입니다. 주기 변동이. 그러니까 30년에서 기본적으로 50년은 갑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콘드라티에프 파동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 주기 자체는 10년 주기가 맞는데 아파트에 대한 입지 자체는 이게 굉장히 장기간 간다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지에 대한 선호도, 특히 주거에 대한 선호도는 이게 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보셨던 뭐 이태원이라든가 지금 아까도 보셨던 앞으로 보여드릴 것도 이게 10년마다 계속 주기가 변동하기 때문에 상가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로 번 돈, 아파트는 돈을 벌기가 쉽죠. 입지는 뻔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코스로 갑니다. 부동산에 조금 빵꾸 낀다는 사람들이 아파트 쉽게 돈을 벌죠. 그 번 돈을 가지고 나중에 상가 투자를 해서 다 잃습니다. 자, 상가 건물을 내가 지었어요. 네. 여기 잘 될 거라고 싶어서 상가 건물을 지었어. 한 4층짜리 지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그런데 상가도 아주 잘 되는 곳은 너무 비싸죠.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뭐 거기서 조금 이제 벗어나는 상가 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것도 대출을 받겠죠. 자기가 번 돈을 한 뭐 50억 들고 나머지는 대출을 한 100억 받았어. 근데 여기가 입주가 됩니까? 1층은 됩니다. 1층은 어떻게든 1층은 되는데 2, 3, 4층은 놀아요. 뭐 어떻게 되죠? 보증금이 들어와야지 자기가 받은 대출을 원금을 어느 정도 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 공실이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월세가 안 들어오죠. 대출 이자는 못 갚습니다.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거 파산합니다. 결국 이 코스로 가요. 자, 아파트는 쉽다. 그런데 상가도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코스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 상권 분석하고 아파트 분석은 전혀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때는 가로수길, 강호동이 갖고 있다는 이 건물 굉장히 핫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땠습니까? 썰렁해요. 사람들이 안 가요. 공식률이 30% 넘었고, 우리가 이제 이전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2020년도입니다. 그때 명동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자체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명동 같은 경우는 살아나지만 가로수길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라는 것들이 상시 유동인구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관광객들이 만드는 경우가 크다. 국내 관광객들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 네, 그 사람들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쓰러 오긴 사람이죠. 돈을 쓰러 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대 상권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촌 가시면은 뭐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 우리가 잘 모이잖아요. 그래서 뭐 신촌도 가고 이대도 가고 홍대 쪽으로 가기로 하는데 지금 이 상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 무너집니까? 이대 상권이 왜 무너집니까? 학령인구죠, 학령인구. 그러니까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직격탄은 맞습니까? 민감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어떻게 상권도 10년마다 이게 변화된다. 예의주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부산의 대표적인 상권이 어디입니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서면입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이 지금 1번가예요. 우리가 복개천을 중심으로 한 1번가고 지금 빨간색이 어디입니까? 이게 2번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인구 상권이 어디로 갔습니까? 1번가에서 2번가로 갔습니다. 1번가에서 2번가. 왜 1번가에서 2번가로 갔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1번가
서면 1번가가 몰락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2번가 쪽에 주지스테와 백화점 뒤쪽으로 해서 카페 골목이 생겼습니다. 카페. 네, 카페 골목이 생겼는데 그 유동인구를 바치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관광객들이죠. 관광객들. 그래서 지금 유동인구를 만드는 것이 관광객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광안리가 부산에서 가장 지금 핫한 공간이 됐는가? 지금 서면 점포동도 마찬가지입니까? 관광객이 만듭니다. 관광객의 목적은 돈을 쓰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놀러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뉴욕에서 선정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곳입니다. 네, 지금 월드 세계 요양지라고 해서 여행지라고 해서 이게 서면에 점포동 카페 골목이 선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는 상가를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배우 수요도 이제 대단지 아파트를 만듭니다. 7,000세대 만들었다 칩시다. 혹은 옆에는 또 4,000세대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배우 수요가 많죠. 우리가 이거를 배우 수요라고 하는데 인구가 많죠.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살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상가 분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가 분양이 안 돼요. 일반 상가 분양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자,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커뮤니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 이걸 좀, 사진이 좀 작은데, 자, 커뮤니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자, 이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촘촘하게 있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정주 여건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지금 계속 여기 눌러 산다고 했을 때 어떤 환경이 연출되는가? 정주 여건에 보면은 밥집도 있고, 여기는 보면은 목욕탕도 있고요. 네. 거기도 보면 뭐 당구장도 있고, 여기로 보면 헬스장도 있죠. 아파트 근처에.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골프도 있고, 스크린 골프도 있죠. 네. 골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인데, 지금 4세대가 넘어갔어요. 4세대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단지 안에 지금 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여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네, 이거 조금 더 제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크게 봤습니다. 스크린 골프도 있죠. 밑에 지금 실내 골프 클럽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죠. 마우스탄입니다. 맘 사우나도 있고, 맘 키즈 카페도 다 있어요. 맘 아카데미도 있고, 문구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거기다가 조중식 서비스까지 다 됩니다. 정주 여건이라는 것 자체가 아파트를 주위에 둘러싼 내가 이곳을 계속 살고자 했을 때에 환경 자체는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상가가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근데 이 아파트가 관광지에 있다고 하면은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가를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장 큰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아파트에 대한 배우 수요를 생각하면 안 돼요. 몇 세대가 들어오느냐, 100세대가 들어오든지, 만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든지,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주위를 둘러싸가 있는 상가는 무엇이 들어와야 됩니까? 맛집이 들어와야 되겠죠. 일반적인 상가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맛집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유명 셰프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것이 관광지가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 아파트에서 변화가 되고 있다. 4세대 아파트가 갖춰주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파트 내에서의 정주 여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경향을 이제 변화가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변화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전세가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전세가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똘똘이 한 채로 가기 때문에. 상가도 마찬가지죠. 배우 수요를 갖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상가를 먹여 살린다? 이 얘기는 이미 지금 쌍팔년도 얘기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권의 변화들, 상권의 변화, 그리고 아파트의 입지에 대한 변화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상권의 변화들, 아파트에 있는 상권, 상가의 변화들도 지금 끊임없이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하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